안녕하세요, 시리움입니다. 갤럭시 노트 펜 에디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펜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쪽에도 보면 펜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면을 켜고 끄려고 버튼 눌렀을 때도 아래쪽에 노트 펜 에디션이라고 좀 뜹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갤럭시 노트 7, 네, 노트 7과 어떻게 보면 같은 모델인데,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배터리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배터리 용량을 좀 줄이고 나온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펜 에디션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성을 높이고 나서 뭐 고객에게 뭐 좀 선보이는 그런, 뭐 고객의 사랑에 성원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해서 나온 모델인데, 좀 살펴보면은 이 개봉기는 따로 올려둔 게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클리어뷰 케이스도 같이 제공하네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씌워서 사용도 가능하고요. 잠깐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장착하면은 덮으면 이렇게 네, 올레이즈 온 디스플레이 했을 때 위쪽에 이제 글자가 이제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네, 이렇게 보이도록 되어 있고요. 일단은 벗겨서 아이고 일단 좀 벗겨서 좀 보겠습니다. 이건 이전에 나왔던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와 있는 노트가 아니지 갤럭시 S8 플러스와 비교를 해보면 화면 비율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조금 구형적인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가 이제 그 하드웨어 버튼을 없애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서 실제로 없어지고 화면이 위아래로 많이 길어졌는데요. S8에서는 근데 노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전에 나왔던 스마트폰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버튼이 아직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삼성페이를 쓸 때는 어떻게 보면은, 지문 인식하는 버튼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할지 모르겠어요. 노트 8에서 이제 그 화면에 지문 인식을 넣어서 나온다고 처음에 얘기했어서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또 지문 인식 버튼이 또 그것도 이제 후면 아래쪽 부분으로 가는 바람에, 물론, 노트 8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받고 아마 많이 쓰이게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지문 인식이 앞쪽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 버튼이 있고 아래쪽에 지문 인식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 올리고 여기 손 올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펜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전에 노트 리뷰를 다 했었는데 또 리뷰를 하게 되니까 또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운영 체제는 당연히 조금 이제 최신 버전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노트 작성해서 뭐 이런 식으로 글자 입력해서 이렇게 입력할 수 있고요. 펜이 입력되는 그 필기감이나 뭐 섬세한 그 입력 정도는 아주 우수해요. 이전에 나왔던 노트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아주 우수하고요. 펜 입력되는 게 뭐 따라오는 게 그 터치펜을 뭐 앞에 뾰족하게 해서 뭐 더 세밀하게 입력하는 뭐 좀 껐을 때 힘의 강약이나 그런 부분 따라서 이렇게 가늘게 하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와콤 기술을 창립했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게 무전원 펜이고 아주 얇고 가볍고요. 그리고 이제 호환되는 펜을 이용하면 모두 다 이용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펜을 뽑으면은 펜과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보면 노트도 작성할 수 있고 노트 작성된 거 볼 수도 있고요. 스마트 셀렉트에서 이제 그 특정 부분을 이제 캡처하는 부분도 가능하고 뭐 해당 움직이는 이미지를 뭐 GIF로 뭐 저장한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합니다. 번역기 같은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인터넷 들어갔을 때 뭐 예를 들면은 네,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서 글자 있는 부분에서 뭐 이렇게 누르면은 네, 여기 보면 사전 같은 것도 있고요. 더보기 했을 때 뭐 번역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서 뭐 이런 기능도 이용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번역기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이걸 번역을 가능한가 보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서 나온다든지 영어가 없군요. 네, 지금 보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펜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펜은 스마트폰에서 펜 활용도가 높다면 노트 시리즈로 가는 게 분명히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막상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S8 플러스를 쓰고 있는데 사이즈만 비교해 보면은 화면 크기는 S8 플러스가 더 커요. 근데 노트 시리즈는 화면이 큰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사이즈에 비해서 화면이 큰 걸로 유명한데 제 생각에 노트 8이 나오면
노트 8이 나오면은 훨씬 더 화면이 커지면서도 더 손에 쥐기에는 더 편리한 사이즈로 아마 나올 것 같긴 해요. 펜도 분명히 같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리고 디자인은 이렇고, 카메라에서 물론 운영체제를 좀 최신을 넣고 뭐 인터페이스도 조금 개선했다고 하긴 하는데, 보면 이게 빅스비도 있거든요. 밀어보면은 밀어보면 빅스비도 똑같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빅스비 버튼이 없다는 점. 근데 카메라에서 보면은 그 S8 플러스나 S8에서 보면은 스티커 사진을 뭐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뭐 빅스비 사진 찍어서 빅스비로 뭐 번역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게 가능하게 되는데, 노트 FE에서는 그런 기능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없고, 그리고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삼성 텍스, 네, 갤럭시 S8 플러스를 구매했을 때 같이 받았던 제품인데, 사전 예약하면서. 얘 꽂으면은 인식을 할까 해서 혹시나 꽂아봤습니다. 지금 전원 연결 안 됐지만, 전원 연결시킨 상태로 한번 꽂아봤는데, 안 뜨더라고요. 꽂았는데 그냥 충전만 됩니다. 화면에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뭐 연결됐다고 뭐 뜨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뭐 반응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덱스 같은 거는 사용은 안 됩니다.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그리고 아까 좀 빠뜨렸는데, 펜에서는 펜심도 교체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펜심이 조금 닳았거든요. 쓰면서 닳았는데, 쓰다 보면 아무래도 닳게 되는데, 펜심 교체 도구가 같이 내부에 들어있기 때문에 펜심을 교체하면서 사용 가능합니다. 전압 안정성 같은 부분도 좀 체크를 조금 해봤는데, 노트 7에서 배터리 사건이 일어난 뒤로 어떻게 보면은 삼성 그 뒤에 나온 스마트폰들 대부분 다 내부 발을 놓거나 아니면은 화면이 켜진 상태에서는 전압이 낮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충전을 시작하면은 원래 이게 9V 충전이 가능한 뭐 퀄컴 키자 3.0이나 2.0이나 연결시켰을 때 보면은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고속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9V가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USB 테스터기로 확인했을 때 확인이 되는데, 화면이 딱 이렇게 켜는 순간에는 5V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스마트 고속 충전이라고 뜨게 되어 있고요. 지금도 5V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테스터기에 봤을 때 5V 들어가고 있고, 화면을 또 끄면은 9V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이후에 나온 스마트폰은 다 지금 그렇게 적용이 돼 있어요. 근데 막상 테스트 해보면 갤럭시 S6 같은 스마트폰을 비교해보면은 그때는 화면을 켜나 끄나 유선 연결되면 9V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가능했고, LG 스마트폰들도 그게 가능하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기능들은 좀 물론 빼놨다고 해야 되나? 이제 안정성 때문에 좀 빼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서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앱들을 좀 살펴보면은 티맵도 좀 볼게요. 티맵도 보면은 이게 그 비교하면서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S8 플러스나 S8에서는 빅스비 버튼을 눌러서 바로 쉽게 음성 명령을 수행해서 티맵에서 뭔가 바로 검색하거나 그런 게 가능해요. 근데 노트에서는 그런 건 안 되고, 이제 뭐 바로 해야 되죠. 근데 티맵에서 조금 자주 가는 자주 뭐 가게 되는 지역은 이렇게 이전 기록이 이렇게 바둑판처럼 남아 있어서 그냥 누르면 바로 검색해서 바로 실행은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이쪽에서 바로 할 수가 있고요. 노트 시리즈는 배터리 시간 같은 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배터리가 용량이 좀 줄어들었다고 해서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그 배터리가 조금 줄어드는 게 조금 빠른 느낌은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엄청나게 빨리 줄어들어서 뭐 불편하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배터리가 조금 빨리 닿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S8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배터리 용량이 작지만은 배터리가 좀 오래가는 느낌을 분명히 받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이 부분은 조금 더 비교 테스트를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네, 그 부분은 따로 테스트해서 좀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T 앱에서도 괜찮은 게 좀 몇 개 있는데, 예전에도 좀 소개 드렸던 것 중에 클라우드베리, 이것도 한번 꼭 써보시길 권하고 싶어요. 제가 뭐 영상을 다른 거 할 때도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긴 하는데, 클라우드베리는 PC에도 설치 가능하고 스마트폰에 설치 가능한데, 특징이라면은 클라우드 공간을 이용하는데 속도가 무척 빠릅니다. 서버가 이제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버가 어디 있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은
파일을 업로드하고 볼 때 속도가 무척 빨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파일을 PC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이제 확인할 때 이제 화장실에 바로 가서 여기 지금 파일이 없죠. 근데 클라우드에 이제 동상 용량 큰 걸 갖다가 이제 바로 재생한다고 했을 때 다운로드를 받고 재생하기 때문에 무척 속도 느리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거의 바로 즉각적으로 바로 실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속도가 무척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써보시길 권하고 싶어요. 이 외에 뭐 팀맵이나 이런 것들은 뭐 자주 아마 쓰실 테니까 잘 아실 거고, 그리고 노트 어떻게 보면 노트 7이랑 마찬가지니까 노트 7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제가 이미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좀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운영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나 그 예전에 있던 것보다 좀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갤럭시 S8가 약간 좀 많이 내부는 비슷해졌다. 근데 빅스비나 뭐 필요한 기능들 있잖아요.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것들은 또 뭐 카메라나 스티커 기능이나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제외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좀 알고 구매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갤럭시 노트 FE 궁금하셨던 분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